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다는 소식인데요. 함께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다이어트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평생의 숙제이죠. 100년간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만 집중해온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우연한 행운으로 개발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15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위고비는 주 1회 배나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제약업계에 따르면 15일 국내로 유통이 시작됐는데 공급가는 약 37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이번 소식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약이라고 하면 일단 먹는 것부터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번에 주사의 비만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생소한데 이미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약을 사용해 14kg을 감량했다고 밝혔고요. 모델 킴 카다시안도 마릴린 먼로의 원피스를 입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무려 7kg를 감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68주 동안 투약하면 약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낸다는 임상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포만감과 함께 술, 담배 욕구도 줄여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주사로 아무래도 놓는 약이다 보니까 효과는 분명한데 좀 이것과 관련된 이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고비는 효과는 확실하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는 위고비 자체가 고도비만 환자다,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만 쓰여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허가 사항이기도 합니다. 비만도 평가 기준인 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그리고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한 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하게 사용하면요, 두통, 구토, 급성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간편하게 이 지방을 뺄 수 있는 약인 만큼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사용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30대 니트족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부모님 집에 일을 하지 않고 머무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4일 통계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30대 남성 중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인구가 18만 2천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남성 중심의 일자리 감소와 높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결혼 포기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소식을 전해 듣고 또 놀랐던 부분이 이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30대 남성 중 니트족 비율은 5.1%로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1.6%가 더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증가가 영향을 미쳤지만 남성들은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로 타격이 좀 컸다고 합니다. 니트족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영향을 준 배경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결혼과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30대 남성도 많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35세 남성의 미혼율이 46.5%로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 탓에 독립 대신 부모님 집에 머무르는 캥거루족도 높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캥거루족, 니트족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문제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25세에서 35세 남성의 5명 중 1명꼴인 19.7%가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좀 독립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출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집을 나가서 이 독립하는 비중부터 줄고 있다 보니까 그 뒤이어서 줄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니트족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축의금 관련된 소식인데요. 요즘에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 축의금을 얼마를 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참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결혼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실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식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른바 웨딩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결혼식을 참석하는 하객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결혼식 식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하객들이 내야 할 축의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웨딩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결혼식장의 식대는 평균 7만 원에서 8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9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웨딩 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은 요즘 물가 생각하면 5만 원은 눈치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면서 축의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여기에 경조사비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웨딩업계는 식장이나 뭐 요일, 뭐 시간대,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장을 고르느냐, 어떤 시간대를 고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풍토라고 불려오던 웨딩 시장은 그동안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른바 스드메라고 불려오던 스튜디오, 그리고 웨딩, 그리고 드레스 시장뿐만 아니라 웨딩 플래너 비용도 정해진 게 없기도 하고 당일 계약 조건과 그리고 환불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는 오롯이 신혼부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준비 대행 업체들의 가격을 공개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식 비용이 상승되니까 이에 대한 부담도 늘어가고 있고 축의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